오늘의 영상은 은퇴 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꼭 은퇴 후를 앞둔 이에게 필요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 본다. 은퇴 후에 시작하려면 늦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 보는 게 좋을 듯 싶다. 아직 은퇴가 올 나이는 아니지만 한 번쯤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곤 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든다. 남편들이여 미래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거든 지금 이 영상이 알려준 대로 실천해 보길 바래본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왜 다른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표준 사회 과학 모델은 남자와 여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빈 서판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차별적 교육을 받아 남자와 여자로 분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키워졌을 뿐이라고 한다. 이런 견해는 특히 페미니즘에 영향을 미쳐 여성 해방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자들은 이 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남자 신생아는 움직이는 모빌에 관심을 갖는 반면 여자 신생아는 여성의 사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물과 사안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도 이런 진화심리학에 기초한 바 크다. 그동안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자라온 환경과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의 성향이나 관심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속성의 차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남자는 사람과 사물을 종적으로 인식한다. 남자는 상대를 만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직함이 뭔지가 궁금하다. 다 서열과 관련된 것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아래 직급인 경우 둘 사이에 서열은 이미 결정된다. 이런 서열의식 혹은 종적인 사고방식은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명령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래서 고립적이다. 반면 여자는 사람과 사물을 횡적으로 인식한다. 여자들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상대의 직책도 궁금하지 않다. 그래서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대화가 잘 통한다. 대화의 소재도 자녀, 가사, 건강, 연예, 가십 등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여자는 친화적이다. 이런 사고와 행동 패턴은 늙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동네에 모여있는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남자 노인은 자신의 지위, 명예, 신분, 취향, 정치 성향과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거나 관심사가 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말을 잘 섞지 않는다. 그냥 서로 떨어져 앉아 멀뚱거리다 하루를 보낸다. 게다가 남자 노인은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심리도 깔고 있다. 남자들은 살아온 과정이 일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남자 노인은 동질성을 중시하므로 늙을수록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남자 노인의 친구 맺기는 여자 노인의 친구 맺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자는 노인이 되기 전에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서로의 말이 겉돌지 않는다. 반면 여자 노인은 늙어서도 친구를 사귀는 게 남자 노인처럼 어렵지 않다. 여자 노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바로 말을 건넨다. 1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10년지기가 무색해질 정도다. 사회적 체면과 조건을 그리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은퇴한 두 남자의 하소연을 들어보자. 사례 1. 남자는 70세를 바라보고 있고 부인은 이제 60세를 넘겼다. 남자는 58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 조금 쉬다 건물관리인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남자는 이 나이에 직장도 있고 전보다는 적지만 월급도 받고 있기에 나름 잘 지내고 있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아내의 태도 변화였다. 정년퇴직 전에는 아무 소리 없던 부인이 이제는 집안 살림 이것저것을 하라고 요구한다. 남자는 왜 갑자기 집안일을 시키느냐고 항변하지만 부인은 다른 집은 벌써부터 남자들이 다 하고 있다며
오히려 역정이다. 아들과 딸은 아내 편에 서서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훈계한다. 남자는 그냥 다 정리하고 혼자 살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기대했지만 이제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이다. 사례 2. 5년 전에 퇴직한 61세 남자로 아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재산도 조금 모았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집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아내와 각방을 쓴 지 한참이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다. 밖에서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좀 나아졌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숨이 막힌다. 이 땅의 남자들이 은퇴하고 느끼는 일반적인 소외일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부부는 은퇴 전의 관계와 은퇴 후의 관계가 다르다. 남자는 자신이 은퇴와 상관없이 집에서 종전의 위치가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가족을 대하려 한다. 그렇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 남자는 은퇴한 사람이다. 어쩌면 이런 남자의 사고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왔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자신이 아무 걱정 없이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본 아내의 노고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이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지친 아내도 은퇴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그건 가족의 틀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가정을 꾸려왔으니 가정은 돈만 있으면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정은 돈만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다. 일테면 식탁 위에 밥만 있는 건 가족에게 돈만 있는 것과 같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 외에 맛있는 국과 반찬도 필요하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돈 말고도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등이 더 필요하다. 그릇에 돈만 가득 담겨 있다면 더 소중한 사랑과 우애를 넣을 공간이 없어진다. 돈을 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이 훌쩍 커버리고 그 빈 곳을 어머니로 채운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는 밀착적이다. 은퇴하고 나서야 어머니로 가득 찬 자녀의 마음속에 발을 들이고자 애쓰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남편이 은퇴해 경제력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내가 은퇴하고 싶었던 것처럼 아내 역시 은퇴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한다. 집안일을 같이 하는 것은 남녀 평등과 무관하게 평생 나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 대한 배려이고 현실이기도 하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빨래를 털어 건조대에 넣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청소기로 바닥을 쓱쓱 미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아내 없을 때 내가 밥 차려 먹는 게 무슨 자존심 상할 일인가 말이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하다 보면 재밌다. 내 손을 거쳐 집안이 얼마나 정갈해지는지를 보면 기분도 좋아진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밖에서 취미나 사교로 자신을 추스르라고 조언하지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취미 생활을 하거나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것은 가족의 안락함에서 출발한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 나를 바꾸기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바꾸지 않음으로써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내 역시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의 노고를 보듬어줘야 한다. 갑자기 내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그렇게 홀대하던 남편이 죽자 한없이 울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림자라도 좋으니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어느 여인의 후회도 기억해두자. 부부 동반 모임에 자주 참석해보면 부부의 은근함이 살아난다. 부부끼리 가시버시에서 자주 다니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기가 괴롭지 않고 아름다운 여생으로 빛날 것이다. 진부하지만 진기한 말, 가와만 사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가족에게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